안녕하십니까, 지식 엘릭서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첫 번째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금리가 왜 단기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구분 기준이 되는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기금리가 되고 1년 이상은 장기금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장단기 금리차의 정상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장기금리가 더 높은 이유는 장기에는 단기보다 두 가지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 중 하나는 신용위험입니다. 돈을 빌려준 기간이 길면 돈을 떼일 확률도 높아집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학창시절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친구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바로 갚겠지 하고 갚을 날을 딱히 말을 안 했을 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별 생각이 없지만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 친구가 돈 빌린 것을 잊어먹었나? 하고 혼자 안절부절한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이 스트레스 비용과 실제로 돈을 떼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신용위험에 따른 프리미엄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유동성 위험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환금성의 위험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000원을 단기 3개월 동안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하고 친구가 갚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5년 동안 돈을 빌려줬다면 큰일입니다. 5년 후에나 돈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임시로 조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내 돈이 있는데도 말이죠. 따라서 나는 돈이 있지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가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로 돈을 빌려줄 때는 단기보다 현금화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어려운 대가로 금리를 높게 책정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게 되고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빼면 양수, 플러스가 나오는 것이 정상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는 어떨 때 역전될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 즉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현상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극도의 공포 상황, 암울한 전망에서 생깁니다. 경제 위기 시기에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이겠습니다. IMF나 리먼 사태 때 기업과 은행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데 3년 후, 5년 후의 미래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극단적 공포 때문에 돈을 짧게 빌리고 갚는 단기 자금 시장으로 수요가 몰립니다. 그에 따라 단기 금리가 급등하여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IMF 때는 1년짜리 예금금리가 하루짜리 콜금리보다 낮았고요. 리먼 사태 때는 1년 국고채보다 3개월 CD금리가 높은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아래 공포를 걱정하는 이유는 경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불황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제가 주는 앞선 신호를 읽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지식 엘릭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